초보자를 위한 자바스크립트 UI 인터랙션 챕터 2의 1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강 주제로 삼아놓은 내용은 바로 자바스크립트 애니메이션 펑션에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을 하겠는데요. 자, 저희가 프레임워크나 아니면 플러그인들을 보게 되면 자, 애니메이션을 구현하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메서드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jQuery라든지 아니면 Vue.js 이런 스크립트 체계에서는 자, 애니메이션을 구현하는 어떤 코드식들이 존재하는데요. 네이티브 스크립트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죠. 저희가 하드 코딩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당하는 코드식을 활용해서 해당하는 자바스크립트 UI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완성된 예제를 한번 열어보시면 다음과 같은데요. 자, 애니메이션 예를 들어서 지금 자, 이런 것들이 사실 jQuery에서는 제공이 되는 그런 메서드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버튼 내용이 지시하는 fade to 0.5라고 되어 있죠. 0.5를 눌러주게 되면 여기 불투명도가 0.5로 떨어뜨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fade to 1이라고 하게 되면 원래대로 fade in, fade out. 자, fade out 효과는 이제 점점 불투명도가 떨어지다가 일정 시점이 되면 사라지게 되는 그런 기능이고요. 슬라이드 다운, 그 다음에 초기화 시켜야겠네요. 슬라이드 다운, 슬라이드 업, 그죠? 슬라이드 다운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리셋 기능으로 다시 초기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학습 결과물로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일단 이제 이건 예시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의 버튼을 만들면 자, 리셋을 만드시고 다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해당 예제를 풀어보겠는데요. 챕터 1과 동일하게 저희가 스타트 경로 안에 있는 HTML 문서를 이렇게 더블 클릭함으로써 저희가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예제에서는 이제 주제가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해당하는 HTML로 시작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구조를 알아야겠죠. 일단 포토라는 ID 값이 있고요. 포토의 ID 값은 안에 이미지가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튼 타입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버튼 타입에 따른 이런 스크립트 구조를 작성할 텐데요. 일단 스크립트 형식을 만들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안쪽에 윈도우 이렇게 해서 이벤트를 로드 펑션을 이전처럼 챕터 2라고 동일하죠. 동일하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버튼들에 대한 참조 형식들을 좀 만드는 걸로 할게요. 자, 이전 강좌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저희가 ID 값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 뭐가 될까요? 그러면은 해당하는 노드가 지정된다.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childrun, 그러니까 제가 지정하고자 하는 요소는 바로 이미지 요건인데요. 이미지 요건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자, photo img라는 요건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photo의 childrun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HTML 컬렉션이 얻어지게 되니까요. 여기서 0번의 리스트로 이렇게 지정을 하셔야 그래야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하게 되면 photo img 요건을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의 가로 크기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imgh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미지에 따른 이런 photo img 클라이언트 자, width라는 하이트를 정하겠습니다. 하이트 하게 되면 그러면 이미지에 대한 높이를 정할 수가 있고요. 하게 되면 자, 이 높이가 이제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imgh를 한번 받아볼게요. 자, 노드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imgh가 지금 받아지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개발자 모드를 열어야겠죠. 자, 개발자 모드는 이제 오른쪽 창으로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콘솔 창으로 새로 고침으로 324라는 정보로 얻어지게 되면 정상적인 지금
참조가 이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각각의 버튼들은 저희가 이제 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각의 버튼들은 지정 단계들은 저희가 조금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지정 단계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지정을 했다고 할게요. 자, 페이드 투 1이라는 버튼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각각의 아이디 값들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매겨놨죠. 그래서 페이드 투 1, 페이드 투 2, 그 다음에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슬라이드 다운, 슬라이드 업, 리셋 버튼이라고 해서 각각의 아이디 값에 따른 버튼들 만들었고요. 참고로 페이드 투 1이라는 값은 페이드 값이 이렇게 0.5로 지정되고요. 2번 버튼은 1로 지정된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저희가 해당하는 요건들을 펑션 타입으로 한번 정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펑션이라고 함은 일반적인 함수식을 의미하고 있죠. 이제 일반적인 함수식 같은 경우에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활용 가능한 이런 코드 구조가 될 거고요. 여기서처럼 예를 들어서 myFn이라는 애를 요건을 만들었죠. 그러면 자, console.log 지금처럼 call function 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함수식이 호출이 되는 거죠. 그죠? 함수식이 호출이 돼서 기본 값들을 지정하고 있고요. 하게 되면 이제 호출식이 만들어지면 myFn이라는 호출식이 만들어지면 지금처럼 해당 요건들이 호출되도록 제작이 된 거죠. 자, 이걸 일반적인 저희가 일반 함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일반 함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myfn 1번이라고 하게 되면 이걸 이제 1번이라고 한번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콜 펑션이라는 내용이 호출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금 호출할 때 저희가 이제 파라미터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 두 번째 펑션을 선언할 때 지금처럼 myfn 2번이라는 것을 제작을 했고요. 여기에 적절한 이제 지금 매개인자를 넣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str 1번이라고 넣었고요. 그러면 console.log로 이렇게 str 1번이에 대해서 이렇게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호출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myfn 1번에 지금처럼 자, 로그 1번 이렇게 출력하게 되면 이 로그 1번에 대한 내용이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호출되어지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걸 보통 저희는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이 선언 과정을 보게 되면 실제의 실 데이터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입력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입력되는 방식으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게 되면 여기에 콜 지금 다시 저장하고 확인해 볼게요. 자, 확인해 보시면 안쪽에 있는 데이터가 지금처럼 콜 펑션이 되네요. 아, 이게 지금 2번이 됐죠? 요걸 2번으로 바꿔야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자, 해당 내용이 자, 로그 1번이라는 내용이 이렇게 출력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지금 넘버 타입으로도 출력할 수가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myfn 2번에다가 지금처럼 100이라는 숫자를 찍게 되면 그럼 이건 데이터 형식과 상관없기 때문에 물론 str2라고 1이라고 해서 이게 약간 이상하네요. 그럼 파라미터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라미터 1이라고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 따라서 지금 해당하는 요건들이 다르게 지정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유형에서는 문자 타입으로, 어떤 유형에서는 숫자 타입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게 되면 로그 1번 로그 1번은 이제 문자 타입이 되야겠죠. 로그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실제 데이터, 그러니까 상수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로그팩 이런 식으로 출력 데이터를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데이터 형식을 어떻게 보면 연산 타입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myfn 3번이라고 지정하게 되면 A와 B를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자, console.log로 A 더하기 B라는 형식으로 만들게 되면 그러면은 myfn 3번에 A는 10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을 넣게 되면 2개 이상의 데이터가 들어가서 30이라는 결과를 호출해 주게 되는 거죠.
이 안에서도 이제 연산이 되는 그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값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요거 이제 기본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펑션에 myfn 4번이라고 규정하게 되면요. 그러면 A라는 데이터가 있고 B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서 결과는 똑같죠. console.log로 A 플러스 B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처럼 만약에 myfn 데이터를 한 개만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3번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오류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인자는 두 개를 필요로 하는데 한 개만 넣은 거죠. 한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자, 확인해 보시면 어떻게 되죠? not number라는 이런 오류가 발생이 되죠. 그러니까 B란 데이터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에러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것이 있냐면 기초 데이터를 입력시켜 놓는 거죠. 지금처럼 0이란 데이터를 입력시켜서요. 똑같은 방법으로 호출해 볼게요. 그러면 console.log로 만약에 10이라고 호출해 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console.log가 아니죠. myfn 4번이죠. myfn 4번으로 10이라고 이렇게 넣게 되면 10이 여기 들어가고요. 그럼 B 데이터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10이라는 숫자, 10 더하기 0이 되는 거죠. 하지만 데이터를 넣게 되면 이게 개별화가 돼서 지금처럼 4번에다가 10이라고 넣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20이라고 넣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자, 기본 데이터, 디폴트 데이터는 0인데 여기에 입력되는 데이터가 있게 되면 이게 지금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30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기초 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핸들러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핸들러 방식을 활용할 때 이벤트 객체가 활용돼야 되는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파라미터는 없어야겠죠. myfn 1번으로 출해 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paid to 1번에 이게 이제 파라미터를 넘길 수 없다라는 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요. 자, 이게 이유는 이제 저희가 형식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add event listener. 자, 챕터 1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지금 이해가 안 되시면 챕터 1강좌를 조금 이제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처럼 파라미터를 활용할 수 없는 myfn 1번이란 데이터를 넣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myfn 1번이란 데이터는 요게 소괄호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자, 리턴 타입을 가지고 있는 형식이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함수 자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 call 펑션이라는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처럼. 자, 이거는 이제 한번 제가 찍어 보시면 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console.log myfn 1번을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찍어 보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의외의 어떤 내용이 출력이 될 텐데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소괄호가 있는 상태에서 함수식을 한번 찍어 본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시게 되면 자, 여기서처럼 콜 펑션이 출력이 되고요. 일단은 실행식은 콜 펑션이죠. 그죠? 콜 펑션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죠? undefined가 나오죠. undefined가 나온다라는 건 여기에 지금 리턴 타입이 없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리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함수식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값이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자, 리턴 타입을 이렇게 해서 펄스라고 지정해 보겠습니다. 하게 되면 자, 소괄호를 지칭한다라는 건 실행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리턴 타입을 얻겠다는 거죠. 두 가지를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콜 펑션과 펄스를 찍게 되죠.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볼게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자, console.log에서 myfn 1번이라고 찍어 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자, 1번이라고 찍어 보면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지금처럼 myfn이라는 이 함수 자체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코드식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런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핸들러가 취하는 방식은 지금처럼 이 함수 자체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행식과 리턴 타입을 지금 작성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함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수업 내용이 애니메이션 펑션이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펑션을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금처럼 만들어 봤고요.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면 자, 이거는 이제 기초 설명이니까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제작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페이드 투 1이라고 한번 놔볼게요. 페이드 투 1이라는 건 제가 여기서 버튼에서 보시는 것처럼 0.5로 불투명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죠? 0.5로 불투명도를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자, 한번 여기다가 add event listener 클릭 한 다음에 펑션을 정할 수 있는 거죠. 자, 정하게 되면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적어 볼게요. 일단은 지금 두 가지의 엘리먼트가 들어가는데요. 일단 포토라는 요건이 있죠. 자, 먼저 컬런트라는 요건을 하나 지정해 볼게요. 컬런트라는 요건을 지정해서 자, 여기다가 포토라는 요건을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관련된 요건에 자, 디스플레이를 블럭으로 놨고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블럭이 아닐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생각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요거는 다른 펑션이네요. 이게 지금 페이드 투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컬런트라는 건 일단은 1이라고 볼게요. 1이라고 보겠습니다. 좀 제가 잘못 봤네요. 자, 만약에 컬런트 값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구하게 될 텐데 일단은 컬런트는 1로 둘게요. 자, 1로 두겠습니다. 1로 두고요. 그 다음에 제작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타이머를 만드는 거죠. 자, 다른 자바스크립트 플러그인들 예를 들어서 jQuery 같은 경우에 이걸 자동으로 구현해 주는데 자, 이게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구현해 주는 거죠. 그러면 펑션 타입을 만들어서 제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시간상의 구조는 저희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10 정도로 구현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타이머는 이렇게 10 정도로 구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타겟 지점을 지정하겠죠. 그러면은 타겟 지점을 불러올 텐데 자, 타겟은 어떻게 되냐 하면 0.5 정도로 정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타겟이라는 건 뭐가 되냐면 지금 불투명도가 지정되는 그런 요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0.5 정도로 지금 떨어뜨리는 버튼을 만들고 있는 거죠. 0.5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0.2 간격으로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리턴 타입을 만드는데요. 자, 컬런트하고 예를 들어서 타겟이랑 같은 경우가 있겠죠. 지금은 같지 않지만 그럴 경우에는 클리어 인터벌 타이머라는 게 발생된다라는 거죠. 이걸 타이머라고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console.log로 이제 무수히 많은 로그가 찍히겠죠. 그죠? 이 로그가 찍힐 텐데 요거는 이제 너무 코드식이 많이 나오니까 할게요. 자, 일단은 애니메이션을 구현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일단 두 가지가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이제 지금 타겟이 더 낮은 편이죠. 그죠?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0.5로 떨어뜨리라는 거죠. 자, 이 경우가 될 거예요. 컬런트는 1이고요. 1이라는 건 지금의 불투명도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목표 수치는 0.5가 되는 거죠. 그죠? 목표 수치는 0.5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수식을 비교할 텐데 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if식으로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컬런트 마이너스 타겟이 그럼 이건 수식이 성립이 되겠죠. 0.02보다 큰 거죠. 하게 되면 그러면 컬런트를 마이너스 0.02를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수식 거의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니까 하게 되면 정확한 대입을 위해서 타겟을 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클리어 인터벌 뭐가 되죠? 타이머를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제가 얻고자 하는 값은 바로 컬런트를 얻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console.log로 컬런트를 한번 받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컬런트를 받아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버튼, 첫 번째 버튼이죠. 첫 번째 버튼에 로그가 출력되는 양상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쭉 떨어지다가
자, 보세요. 여기서 값의 양상을 보게 되면, 자, 목표치는 1이라는 거죠. 목표치가 1인데, 점점 이제 떨어지죠. 0.02의 수치로 떨어지는데, 어느 순간에 거의 가까워 왔죠. 근데, 저희가 코드식을 설명드릴 때, 이게 애니메이션이 UI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거의 가까워졌다라는 건 같다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소수점이 수의 오류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타겟으로 대입하시고, 그 다음에 타이머를 제거하는 거죠. 딱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타이머를 제거해버리면 이제 동작이 안 되는 거죠. 타이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걸 만들었던 이유가 뭐죠? 해당하는 포토에다가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포토에다가 스타일, 오페서티, 컬런트를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요건을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자, 보시면 자, 눌렀습니다. 그죠?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0점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드 투 이 버튼을 만들어 볼게요. 페이드 투 이 버튼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페이드 투 이 버튼 만들게요. 자, 이거는 조금 반대죠. 그죠? 페이드 투 이 버튼은 반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클릭이죠. 조금 여기에 자, 무조건 저희는 이제 1부터 불투명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큰 오류는 없게 지금 동작이 됐어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에 불투명도를 지원받을 텐데, 근데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이 버튼을 먼저 누를지 이 버튼을 먼저 누를지 모르죠. 그러니까 컬런트를 1으로 정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자, 포토에 저희가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아서 자, 위에 버튼을 완성해 볼게요. 그러면 자, 포토에 지금 이제 저희가 스타일에 이렇게 받으면 되겠죠. 스타일에 오페서티를 받게 되면 그러면 컬런트를 초반에 한번 받아볼게요. 정확히 1이 받아지는지 보겠습니다. 받아지는지 볼게요. 받아지는 확인해 보면 자, 일단은 눌러보자마자 이게 빈 값으로 나오죠. 자, 왜 그러냐 하면 얘가 지금 그 스트링 타입을 반환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해당 내용을 컬런트 타입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뭐가 되냐면 지금 1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인라인 타입의 코드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넘버 타입으로 한번 바꿔보셔도 결과값은 나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자, 이거 이런 조건을 걸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조건인 거죠. 자, 만약에 컬런트가 아까 전처럼 빈 데이터로 들어와요. 이건 뭐가 되냐면 저희가 안쪽에 있는 이미지에 img가 돼 있었죠. 그죠? div인가요? 자, div가 되죠. 지금 이게 들어오는 게 지금 포토가 변경되는 거죠. 이게 저희가 이제 요거를 함수식으로 포토네요. 자, 포토에 따른 내용이 보게 되면 자, 이 포토에 따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돼 있겠죠. 포토가 지금 포토 img는 이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포토가 요 div라고요. 자,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을까요? id에 포토라고 돼 있습니다. 포토. 자, 포토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스타일 이렇게 써져 있어야 값을 받을 수가 있어요. 1. 근데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저희가. 자, 이거 한번 다시 받아볼게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시 로그 값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주석 처리했고요. 자, 이렇게 해야지만 정확히 값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console.log로 다시 한번 그런 조건으로 다시 받아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div에다가요. 이러면 안 되겠지만 자, 스타일에 오페서티 2를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쓰진 않겠죠.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첫 번째 버튼을 눌러 볼게요. 자, 1로 받아지죠. 받아집니다. 자, 그럼 이걸 뭘 뜻하는 걸까요? 인라인 코드를 찾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렇게 쓸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빈 문자열로 받아질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이렇게 쓰고 있죠. 포토 div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요건을 찍으시면 빈 문자열이 나타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current라는 게 지정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걸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인라인으로 써 있지 않기 때문에 빈 문자열로 들어오거나, 자, 빈 문자열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current는 지금처럼 1로 확인하시고, 이거는 초기에 따른 값이 되는 거죠. else식으로 작성하시게 되면, 그러면 뭐가 되죠? current는 지금처럼 이제 한번 값이 입력된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넘버 타입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넘버 타입으로 바꾸셔서 다시 한번 지금처럼 이렇게 current를 수치 변경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속성 자체가 넘버 타입으로 받아지기 때문에, 자, 2번 클릭해 보시면 아시겠죠. 자, 이렇게 다시 한번 클릭해 볼게요. 정확히 값이 얻어지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이제 1인 상태에서 값이 변환된 거고요. 다시 눌러보면 뭐가 되죠? 0.5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넘버를 감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얻어질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확인해 볼게요. 아마 스트링 타입으로 얻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게 스트링 타입으로 얻어지죠. 자, 이게 잘 보게 되면 이게 글자가 파란색이 돼야 연산이 되는 거예요. 0.5가 되면 연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강제 넘버 타입으로 이렇게 해서 변경 조치를 하는 거죠. 자, 넘버라는 이런 코드는 이 지금 타입 자체가 넘버 유형일 때 강제 넘버 유형으로 바꿔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코드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넘버 타입을 바꿀 수가 있었는데, 자, 아래쪽에 있는 페이드2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죠? 페이드2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1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얻어지는 경우가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금 1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값을 비교하는 거죠. 자, 그래서 타겟과 비교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타이머도 똑같이 쓸게요. 여기서 해당하는 타겟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겟을 만들었고요. 타겟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페이드2라는 버튼은 아시다시피 어떤 버튼이냐면 이 버튼이죠. 1로 가는 그런 버튼이기 때문에, 자, 지금처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타겟은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1일 때에는 지금 이렇게 클리어 시켜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가 성립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수치가 떨어지는 거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자, else식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자, else식이 필요한 경우가 돼요. 그러면은 else식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는 왜냐하면은 current가 더 클 때의 그 경우가 되는 거죠. 타겟이 더 작고요. 0.5가 됐을 때 LG식이 될 경우에는 작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는 지금 뭐가 되냐면 불투명도가 떨어지는 결과물인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될까요? 자, 불투명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되는 거죠. 불투명도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뉘겠죠. 두 가지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해당하는 불투명도에 따른 요건이, 자, 요런 조건이 성립이 안 되겠죠. 자, 볼게요. 자, 이제 증가를 시키는 건데, 증가를 시킬 때 이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타겟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매스식을 쓰는 거죠. 매스 ABS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게 말이 되죠. 두 개의 수치 차이가 되니까요. 그러면 current는 올라가게 되고, 어느 순간에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LG를 타게 되죠. 자, 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개의 버튼 형식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떨어지게 되고요. 다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코드식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지금 감소되고 증가되고 이렇게 돼서 만들어지는데, 이걸 하나의 펑션으로 만들자 이거죠. 그래서 이 코드식을 다음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펑션에 지금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 paid2 펑션이라고 할게요. 자,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건 엘리먼트라고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타겟이라고 지정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은 바로 저희가 스위치 형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가 되는 거죠. 자, 보게 되면 일단은 컬런트를 받는 방법은 아까 전과 동일하죠. 자, 이걸 그대로 쓸게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써서 지금처럼 이 코드식을 완성을 할게요. 자, 그러면 컬런트는 지금 엘리먼트의 스타일 오페서티가 되겠죠. 그죠? 엘리먼트의 스타일 오페서티로 봤고요. 그럼 만약에 이제 지금처럼 아까 전에 하셨던 것처럼 인라인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엔 빈 문자열이니까 이거는 아무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초기 값이죠. 그럼 1로 만들어주는 게 맞고요. 한번 조치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넘버 타입으로 바꿔줘야지만 저희가 연산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타겟은 여기서 받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컬런트만 해당하는 펑션 하위에 있는 지역 변수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분석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컬런트는 지역 변수로 처리하고, 왜냐하면 이제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그리고 이 펑션이 결과물이 끝나면 삭제시켜 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타겟은 뭘까요? 파라미터가 되는 거죠. 타겟은 전달받은, 함수식에서 전달받은 바로 맥의 변수가 되는 거죠. 맥의 변수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타겟은 더 이상 필요가 없죠. 받을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코드식을 보게 되면 두 개의 코드식은 똑같죠. 여기에 있는 타이머식을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타이머식을 써볼게요. 이렇게 해서 타이머식 쓰시면 되시는데, 자, 그러면 이제 타겟과 컬런트는 얻어지게 됐고요. 타이머는 내부 변수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불투명도가 조정이 되는데, 이 수식을 저희가 하나로 맞출게요. 여기서 똑같이, 어차피 이제 상관이 없겠지만, 그냥 수식을 이렇게 해서 맞추겠습니다. 이래야지만 어떻게 보면 논리성이 생기죠. 차이가 0.02 정도 난다. 그 의미로서 전달받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감소되는 거고, 얘는 증가되는 거다. 이런 요건들은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포토가 아니고 이제 이런 것들 변경하실 때 되게 중요해요. 엘리먼트로 바꾸셔야겠죠. 그러면 엘리먼트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만드시면, 자, 이제 호출만 이루어지면 되겠죠. 호출 이루어지는 식을 보게 되면 여기서 다 지우고요. 여기서도 다 지우면 되겠죠. 그러면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페이드2 1번, 페이드2 2번에 대한 코드식은 페이드2 펑션으로 호출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값들은 각각의 엘리먼트와 그리고 타겟 값을 호출하시면 되는 거죠. 자, 페이드2 펑션. 자, 안쪽의 내용을 보게 되면 포토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0.5가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1로 들어가는 이런 기법으로 작성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게 시간 관계상 저희가 2시간으로 쪼개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애니메이션 펑션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코드식에서 저희가 명령어를 처리하는 이런 깊이를 좀 알 수가 있죠. 자, 챕터 1과는 좀 다르게 저희가 이제 사용자 함수 정의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보시면, 자, 0.5로 떨어질 거고요. 1로 바뀌게 되고, 근데 만약에 이제 리셋 버튼을 만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리셋 버튼. 너무나 쉽죠. 리셋 버튼 어차피 지금 컨트롤 되는 거는 어떻게 되죠? 자, 리셋 버튼만 만들고 저희가 여기 수업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add 이렇게 하고 클릭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펑션 타입을 지정을 했고요. 자, 여기까지 지정하셨는데 여기에다가 포토에 들어가 있는 자, remove attribute 그죠? 한 다음에 여기서 스타일란을 제거해 버리면 끝나는 거죠. 스타일로 입력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식으로 확장돼서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리셋 버튼을 눌러주면 다시 초기화가 되는 거죠. 자, 이 원리는 자, 만들어지는 원리가 되면 그러면 이걸 제거해 버리는 거니까 당연히 초기화가 되겠죠.